이번 영상에서는 사마스티티 자세에서 바르지 않는 정렬, 골반 후방경사와 전방경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후방경사와 전방경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요근과 대둔근을 이완하는 예비 아사나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다사나와 우르드바하스타사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타다사나에서의 바른 정렬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선생님 바른 자세로 한번 서볼까요?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하면 타다사나에서는 지면과 수직인 선상 안에 측면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골반, 무릎, 복사뼈가 나란히 그 일직선상 안에 들어오는 걸 바른 정렬의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이 바른 정렬에 대한 어떤 공부나 정의는 우리가 해부학 이론 시간에 좀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정렬로 타다사나를 우리가 봤는데 바르지 않은 정렬의 경우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타다사나 자세에서 흔히 우리가 드러나는 바르지 않은 정렬 첫 번째는 바로 골반의 전방경사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다나 선생님이 골반 전방경사를 만들어서 바르지 않은 정렬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골반이 앞으로 전방경사가 되면서 보상작용으로 허리 쪽에 강한 압박이 느껴지고 명치는 앞으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바른 정렬에서 보여줬던 그 정렬 선상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귀, 어깨 측면, 골반 측면, 무릎 측면, 복사뼈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르지 않은 정렬의 예시는 바로 골반이 후방경사 되는 경우죠. 골반이 뒤로 기울게 되면서 허리 쪽에서는 아까와는 다른 안으로 쏙 들어간 이 곡선이 아니라 뒤로 튀어나온 곡선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흉추의 이 등 쪽에서는 또 과도한 이 후만을 만들게 되는 양상을 보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부가적으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게 이 어깨의 라운드 숄더라든지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의 양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타다사나에서의 바르지 않은 정렬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 우르드바하스타사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타다사나 자세가 정렬이 바를 때는 우르드바하스타사나 양손을 천정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몸통 그리고 하체 쪽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바른 정렬 선상 안에 귀, 어깨 측면, 골반 측면, 무릎 측면과 복사뼈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들고 시선을 손끝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골반이 전방경사된 바르지 않은 정렬에서 우르드바하스타사나를 하게 되면 허리 쪽에는 압박이 심해지고 명치는 앞으로 밀게 되고, 그리고 말했던 우리 바른 정렬 선상 안에 신체 부위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후방경사를 만들었을 때의 바르지 않은 정렬에서도 그 타다사나 자세에서 두 팔을 천정으로 끌어올리는 우르드바하스타사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정렬이었던 그 수직선상 안에 이 신체 부위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보상작용이 일어나면서 허리 쪽은 원래 가지고 있던 만국을 잃게 되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후만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흉추는 또 과도한 후만이 되고 어깨 쪽에도 과도한 압박이 느껴지고 목도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바른 정렬과 바르지 않은 정렬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바르지 않은 정렬에서는 왜 골반 전방경사와 골반 후방경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근육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근육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바르지 않은 정렬에서 골반 전방경사 이야기를 했었죠. 골반 전방경사가 왜 발생하는가? 큰 틀에서 큰 근육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근육은 이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엉덩허리근, 일류소이즈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기시와 정지를 알면 그 기시와 정지가 가까워지면서 수축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기시와 정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장골근과 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합쳐진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엉덩근과 허리근이 합쳐진 거죠. 자, 일단은 허리근이라고 하면 허리가 어디 위치해 있죠? 우리 여기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요추뼈라고 이야기를 하죠. 허리뼈라고도 얘기하고, 시작점은 어디냐면 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까지도 언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흉추 12번의 몸통과 여기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이 가로돌기가 있어요. 이 가로돌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 여기를 넙다리뼈, 피머라고 하는데
여기 넙다리뼈의 안쪽에 여기 작은 전자라고 하는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 톡 튀어나온 뼈가 바로 끝나는 지점, 정지점이 됩니다. 바로 인설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오리진해서 여기서 끝나는 인설션 하는 이런 근육이 바로 요근, 허리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골근, 엉덩근, 일리어쿠스가 또 같이 합쳐진 근육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엉덩근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가 장골, 엉덩뼈, 일리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엉덩뼈의 안쪽에 오목하게 생긴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이 근육이 이렇게 덮고 퍼져서 마찬가지로 요근과 같이 이 안쪽, 넙다리뼈 안쪽에 있는 소전자, 레서 트로켄터, 작은 돌기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 허리뼈 쪽에서 시작한 요근, 소이즈와 엉덩뼈, 일리움에서 시작한 엉덩근이 합쳐져서 일리오소이즈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 두 개의 근육이 끝난 지점이 여기 안쪽에 소전자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작점이 여기, 끝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엉덩관절 또는 고관절, 힙 조인트라고 하는 이 관절을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가까워져서 이 근육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냐? 기본적으로는 상체와 하체를 이 고관절을 축으로 만나게 해주는 데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이 장요근이 만약에 단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체를 펴고 하체와 상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서 있는 자세를 만들려고 한다면 바로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리오소이즈, 장요근, 엉덩허리근이 수축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르지 않은 정렬에서 봤던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장요근의 기랑근이 되는 뒤에 위치하고 있는 큰볼기근, 글루티어스, 맥시머스, 그리고 대둔근이라고 불리는 그 근육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근육의 시작점은 우리가 여기 엉덩뼈라고 했었죠. 엉덩뼈의 뒤쪽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 능선이 있어요. 이 엉덩뼈 능선이 바로 이 큰볼기근이 시작되는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이크롬이라고 하는 엉치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엉치뼈와 이 엉덩뼈가 만나는 요 사이 관절이 있어요. 이 사이 관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SI 조인트. 자, 왜 그렇게 줄이냐면 세이크럼과 일리움이 만나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SI 조인트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풀네임으로 부르자면 세크로 일리악 조인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제가 왜 여기를 언급했냐면 여기도 이 큰볼기근이 시작되는 기시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큰볼기근이 시작이 되냐면 여기 엉덩뼈 능선의 일부와 여기 SI 조인트를 이렇게 기시점으로 해서 얘네들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 넙다리뼈의 여기 안쪽 소전자가 아니고 요 바깥쪽에 있는 대전자, 큰돌기 또는 그레이터 트로켄터,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IT 밴드라고 하는 여기 인대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4분의 3 또는 2분의 1 정도가 거기서 끝난다고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큰볼기근은 여기 엉덩뼈 능선 일부와 SI 조인트에서 시작해서 여기 넙다리뼈에 끝이 난다라고 일단 큰 범위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육들을 우리가 왜 살펴봤냐? 큰볼기근이 만약에 수축되면 어떻게 될까? 큰볼기근이 만약에 기시와 정지점이 짧아지게 되면, 단축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를 근육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바로 엉덩이가 이렇게 수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엉덩뼈 능선과 SI 조인트, 여기서 이 넙다리뼈가 가까워지면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상체와 하체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붙어 있게 되면 상체를 이렇게 뒤로 넘기고, 상체가 붙어 있게 되면 하체를 이렇게 뒤로 넘기는데 가장 메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축이 되면 이렇게 후방 경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후방 경사를 만들 때 가장 메인이 되는 근육이라서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근육들을 알아봤으니 바르지 않은 정렬이었던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를 어떻게 바른 정렬을 회복하는지 그 예비 아사나들을 좀 하면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예비 아사나를 함께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장요근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바르지 않은 정렬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양상이 전방경사였죠. 골반의 전방경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장요근이 수축되어 있고 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예비 아사나에서는 이 단축되어 있는 장요근을 이완시키는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릎을 접어서 엉덩이를 높이 들어서 이 누워있는 자세에서 엉덩이 골반 아래쪽에 이렇게 블럭 하나를 놓을 거예요. 블럭이 없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석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보셔도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수련하시는 분이 좀 더 자기한테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정하도록 도와줄 거고요.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골반을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가 멀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장요근이 하는 역할이 상체와 하체를 만나게 도와주죠. 그런데 지금은 장요근을 이완해야 되기 때문에 장요근의 시작점과 끝점을 멀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상체와 하체가 이 동작을 통해서 멀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블럭 하나를 넣었을 때 이 상체와 하체가 멀어지면서 여기를 이어주는 장요근이 길어지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블럭을 2개 정도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방석 쿠션을 이용해서 높이를 좀 더 올려주셔도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이 동작은 장요근을 이완하는 다양한 예비 아사나 중에서 나의 체중을 중력 방향으로 다 실어주면서 굳이 나의 다른 근육들, 다른 근력을 사용하지 않고 장요근을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요근을 이완하는 예비 아사나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먼저 이 허리 쪽에 너무 꺾여서 압박감이 들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허리 쪽에 너무 압박감이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럭의 위치가 너무 허리 쪽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허리보다는 이 엉덩이 아래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장요근이 잘 이완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골반에서 ASIS라고 하는 가장 앞에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 뼈가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치골이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치골이 가장 높이 올라왔다는 거는 골반을 봤을 때 전방경사가 아닌 후방경사가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방경사를 유발하는 장요근이 지금 이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상체를 세워 올라오고요. 양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하체를 만나게 도와주는 근육인 이 왼쪽 장요근을 이완하는 동작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상체와 하체가 멀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거고요. 체중은 이 앞쪽 다리 허벅지 쪽에 좀 실어서 안정감을 더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골반을 기준으로 상체를 뒤로 멀리 보내주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치골을 바닥 쪽으로 앞쪽 무릎을 접으면서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앞쪽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 앞쪽 무릎의 각도가 90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상체의 무게가 여기 무릎 쪽으로 다 덤핑이 되면서 무릎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90도 또는 90도보다 좀 더 큰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서 상체의 무게를 이쪽 앞쪽 허벅지 쪽에 실어 주실 거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자극을 크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골반을 축으로 상체를 뒤로 멀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체와 하체를 만나게 도와주는 장요근이 길어지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로우 런지 동작을 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할 때 허리를 많이 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때 허리를 꺾게 되면 복부를 앞으로 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로우 런지 자세를 하면서 장요근 이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허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골반이 전방경사가 됩니다. 골반이 전방경사 되면은 우리 얘기했지만 장요근은 지금 짧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과하게 많이 내려가거나 또는 상체를 허리를 꺾으면서 뒤로 많이 넘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장요근 이완하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렬이 바른 상태에서 상체를, 허리를 꺾지 않고 바르게 세우고 그 상태에서 골반을 축으로 상체를 뒤로 많이 넘기는 방법을, 또는 그대로 상체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치고를 바닥 쪽으로 내리면서 장요근을 길게 이완하는 방법으로 로우 런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좌우를 비교하실 때도 이 방법을 쓰시면 오른쪽, 왼쪽 어느 장요근이 훨씬 타이트한지를 체크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럴 때 주의하실 점은 똑같은 조건에서 좌우를 비교하셔야 돼요. 먼저 앞다리의 위치나 뒷다리의 무릎의 위치를 확인하고 좌우를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하신다면 오른쪽과 왼쪽 장요근의 비대칭성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둔근을 이완하는 예비 아사나를 해볼 거예요. 대둔근은 아까 장요근이랑은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대둔근이 하는 작용은 상체와 하체를 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둔근이 단축되어 있게 되면은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들게 되고 타다사나 자세에서 바르지 않는 정렬 두 번째 동작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단축되어 있는 대둔근을 이완해주면 그 바르지 않는 후방 경사의 정렬을 바른 정렬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대둔근을 이완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더블 피존 자세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앉은 자세에서 자, 몸통과 평행하게 한 다리를 앞에 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 다리 위에 반대 다리를 겹쳐둡니다. 자, 기준은 위에 다리의 뒤꿈치가 아랫다리 무릎에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무릎이 너무 많이 지면에서 뜬다면 좀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발가락 끝을 무릎선에 맞추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이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다나 선생님은 뒤꿈치를 바짝 붙여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상체는 반듯하게 세워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애를 쓰지 않는 선에서 상체를 조금씩 기울이면서 엉덩이 쪽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할 때는 위로 올라와 있는 다리의 엉덩이 주변, 지금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대둔근까지 같이 이완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를 다리를 바꿔가면서 해주신다면 오른쪽, 왼쪽을 골고루 대둔근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이 더블 피존을 통해서 대둔근 양쪽을 다 이완하는 동작 같이 해봤는데요.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좀 더 자극을 깊게 할 수 있는 고무카사나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고무카사나 한번 해볼까요? 고무카사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한 다리의 무릎이 내 몸통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그 위에 반대쪽 다리 무릎을 접어서 이 무릎 바로 위에 반대쪽 무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몸통 가운데에 양쪽 무릎이 위치하겠죠. 그 상태에서 뒤꿈치가 내 엉덩이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실 자극은 좀 더 줄어들고요. 자, 이 동작을 했을 때 자극이 너무 깊지 않으신 분들은 뒤꿈치를 내 엉덩이보다 멀리 빼주시면 훨씬 자극이 깊어지실 거고요. 이 동작을 했을 때 자극이 너무 커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뒤꿈치를 내 엉덩이 가까이 당겨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상체를 반듯하게 세우고 조금씩 대둔근을 더 깊게 이완하기 위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되고요. 양손을 멀리 짚어서 몸통을 안정화시켜 주면서 조금씩 내 몸에 맞게 상체를 숙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이완한 다음에는 상체를 세워주시고 다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마스티티 자세에서 바르지 않는 정렬, 골반 후방 경사와 전방 경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후방 경사와 전방 경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요근과 대둔근을 이완하는 예비 아사나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예비 아사나를 통해서 바르지 않는 정렬을 바른 정렬로 회복하고 사마스티티 또는 타다사나를 하게 된다면 바른 정렬로 우리가 아사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마스티티 다음에 등장하는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이 동작을 할 때도 사마스티티 또는 타다사나에서 바르지 않는 정렬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양상 그대로 아마 바르지 않는 정렬로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골반 후방 경사와 전방 경사를 바른 정렬로 회복한다면 그러면 우르드바 하스타사나까지 바른 정렬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